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이슈가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관세 카드를 들고 나왔고 러트닉 상무장관도 우리나라 반도체 최애국 대우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 안 하면 10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거나 뭐 그린란드에 대한 집착은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갈수록 이제 그쪽으로 자꾸 얘기하죠. 안보상의 문제. 그렇죠. 예. 중국과 러시아가 그쪽을 갖다가 예. 먹게 되면은 굉장히 서방 자체가 힘들어진다. 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예. 건데 그냥 뭐 8개국 뭐 간단합니다. 덴마크 포함, 영투, 독 다 들어가고 네덜란드에다가 그 뭐 노르웨이, 그쪽 3개국 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딱 갔는데 저 관세는 뭐 언제든지 끄집어내는데 지금 약간 미국 지수선물 흐름은 안 좋거든요. 예. 안 좋은데 날짜가 하필이면 오늘 그거잖아요. 마틴 루터 킹 예. 목사 기념일로 장이 쉬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했고 오늘 내일 중에 좌우지간 저 유럽 쪽에서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타코를 하든가 뭐 그래야 안 되겠어요? 네. 그냥 이대로 계속 밀어붙이면 뉴욕장은 조금 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다시 좀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올라가고, 예. 예, 뭐 국채 수익률이야 뭐 지금 미국, 일본, 우리 한국 마찬가지 다 막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관세 위협에 이번에는 유로도 약세를 보이고 해서 달러는 작년 4월에는 안 그랬잖아요. 네네. 작년 4월에는 달러가 뭐 강해지고 그러진 않은데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게요. 뭐 우리는 뭐 그런 소리 들리던데요. 이번 주에 5,000포인트 찍을 거니까 세리머니 준비하고 있다고 KRX에서 뭐 그러니까 세팅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 예,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이 미국 상황 네.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오늘 블루닥 강정수 AI 연구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예, 예. 뭐 강 박사님도 트럼프 관련 뉴스 이런 거 다 체크하시죠? 다 체크합니다. 뭐 특히 또 미국 미네폴리스에 있었던 예. 아이스 사건 이후에 네네. 미국 정세가 대단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예. 그리고 미국의 뭐 홈시크리트 장관의 해임, 네. 탄핵 이런 네. 부분들도 거의 임박해 있고. 그건 무슨 말씀이죠? 마지막 이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IC라고 하는 이민국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 예. 홈 시큐리티인데 지금 거기서 하원에서 탄핵 지금 조치가 발의가 됐고 그 장관을요? 네, 그래서 표가 4표 정도 모자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도 조금 움직이는 표들이 있고 미국 정계가 대단히 불안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미국 그린랜드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관세를 쓰는 것이 타당하는 것인지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단히 불안한 형국이 1월 2월 초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 최근에 또 이제 뭐 어떤 종목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AI 쪽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좀 많이 올랐던 쪽 말고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던 AI 쪽에서 좀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심리도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전기 관련되게 되면서 전기주들이 미국에서 예. 거의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블룸 에너지라든지 맞아요. 블룸 에너지 대단히 한 20달러, 30달러 하던 것이 지금 150달러까지 갔고 예, 전문가들 예. 따라서는 5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블룸 에너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물론 지금 SMR이라든지 원자로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리드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드 타임이라는 것은 지금 허가가 나서 그 지역에 건설에 들어가도 몇 년 뒤에 거기서 실제로 전력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원자력은 빨라야 7년에서 8년 정도를 보고 네. 있는 거거든요.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X.AI, 일론 머스크가 있는 곳에서도 지금 가스터빈 3개를 사가면서 되게 이슈가 됐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가장 리드 타임이 짧은 것은 가스터빈.
그다음에 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예. 거기 때문에 특히 지금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즉 에너지 장치를 갖다 이동시킴으로써 그곳에다가 데이터 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해서 아하. 리드 타임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오라클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고 네. 오라클에서 그것이 효과가 증명된다라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의 전력 생산 양의 어떤 부분들의 과도기적인 솔루션으로서 블룸 에너지가 작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만 7%가 넘게 오르는 뭐 이런 이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약간 조금 지루한 상황에서 최근에 떠오르는 건 또 마이크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메모리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 때마침 그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러트닉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진 상황이고요. 네,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예. 뉴욕주에다 짓게 되는 뭐 1,000억 달러를 들여서 정말 대규모 생산 설비를 하고 있는데 가동 시점이 2030년입니다. 2030년. 네, 2030년이면 트럼프도 임기가 끝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거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다만 되는 이제 사안이고. 기세를 몰고 가고 싶어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부터 트럼프 정부로 오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지원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인텔에다가 걸었던 미국 정부가 실망감으로 지금 계속 돌아서고 있고 왜요? 인텔은 시원찮아요? 인텔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엔비디아가 인텔의 주식을 국제적으로 구매하고 실현하는 것까지 나오고 정부가 예. 주식을 실현하고 있지만 예.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이제 인텔에서 만들고 있는 이 생산 설비에 대한 그 품질에 대한 불만들을 표현하면서 아하. 계약을 취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예.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잘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치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거고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한국과 타이완에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반도체 부분들을 미국으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엔비디아가 존재하고 있지만 마이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치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마이크론은 어차피 미국 기업이고 여기는 저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 직접 생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만들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드는데 성과들이 잘 안 나오는 데 비해서 마이크론 대단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국가가 이번에 더 지원하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61억 달러를 지원했었는데 예. 이번에 추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대단히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지난번에 지금 이 공장이 두 번째 공장이거든요. 네, 첫 번째 네. 공장이 할 때도 애플 대표도 오고 젠슨왕도 오고 뭐 다 예. 와가지고 삽 같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의 그 마가 운동의 기본적인 어떤 상징물로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미국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론이. 아니 근데 지금 이게 클린룸 면적만 축구장 40개 규모라. 네, 어마어마한 클린룸만. 네네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게? 지금에서는 미국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러면 삼성전자보다 큰 거 아닙니까? 더 크죠. 지금 1,000억 달러가 들어가는 거 있는 거는 예. 바이든 행정부에서 61억 달러를 또 하는 것도 대단히 크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지원해줬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예. 물론 이번에 설비비 그 구축 비용이 1,000억 달러지 정부 지원금이 1,000억 달러는 건 아닙니다만 네. 1,000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건 지금 제가 보기엔 단일 공장으로서 이렇게까지 크게 들어왔던 공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대단히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있는데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2030년부터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6년 올해 어떠한 주가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네.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30년이면 앞으로 4년 후. 그러니까 4년 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우리가 해가 가까워지 나흘 후도 모르는데 4년 후를 예.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또 공장을 확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자국 영토 땅에서 앞으로 AI 시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러한 이 메모리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고 2030년에 그 정도의 규모가 만들어진다면 분명하게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는 큰 변화가 그러게요.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까지 있고 네. 그럼 정부에서 지금 안팎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밖으로는 네. 또 다른 메모리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관세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그 마크리우가 누구? 마크리우 그
마이크론 이사회 멤버 네. 지난해 영입이 됐죠. 네.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장내 매수를 했던데 이게 얼마? 780만 달러.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주가를 매입했다는 이슈로 네. 지금 마이크론 주가 또 올랐어요. 네, 계속 올라가겠죠. 예,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엔비디아는 흔히 말하는 개걸음을 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계속하고 네. 있지만 네.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거고 마이크론도 예. 그렇고 지금 메모리가 워낙 수요 이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고수익률이고 지금 계속해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 관계 속에서 올라간다는 거고 그만큼 수익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하고 성장주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와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를 한다면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이라고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미국이 제조로서의 어떠한 핵심적인 키 팩터로서 지금 마이크론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계속해서 앞으로 순항을 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다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토요일 날 쇼핑 갔다가 혹시나 싶어서 전자 매장에 가서 보니 아니 노트북 가격이 올랐어요. 거의 2배던데요. 그렇죠. 지금 스마트폰이나 그러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워낙 폭증하다 보니까 네. 디램이 들어가고 있는 일반 가전 제품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그만큼 수요와 공급 상황이 즉 AI 데이터 센터는 먼저 가버리고 네. 네. 여기가 워낙 고수익이고 워낙 약속한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가전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에 들어간 디램이기 때문에 이 가격들이 지금 상승 압력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갤럭시가 곧 뭐 신제품이 나올 텐데 갤럭시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을 경우에 네. 애플과 삼성전자는 또 스마트폰도 하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위협이 있거든요. 이거를 소비자에게 얼마큼 전가시킬지도 되게 쟁점인데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같은 건 바로 지금 전가를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정도 가격이면 뭐 좀 더 쓰지 싶어질 정도에 아니 근데다가 박사님 네. 이게 CXMT가 그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메모리 생산하는 메모리 있죠. 걸 하는 거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또는 마이크론의 강력한 경쟁 후보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미 반도체 막 생산하는 회사인가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로 볼 때 우리가 너무 쫄 필요는 없는 쫄 것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디램 전체로 볼 때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40%에 육박하는 30% 후반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네. 30% 초반대를 가지고 있고 마이크론이 20%대인데요. 지금 CXMT 같은 경우에는 4%대 정도예요. 4%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보여야 되는 것은 이번에 이제 중국의 H200에 대해서 마치 중국이 다 수입할 것처럼 하고 엄청 알리바바라든지 뭐 텐센트라든지 이런 데서 대단히 큰 물량에 대한 주문을 할 것 같았었는데 결국은 지금 중국 정부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AI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데비스 하사비스 그러니까 딥마인드 그리고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이분도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AI의 어떤 성능 모델 차이로 하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맥스 3개월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중국이 육박하고 미국 수준으로 거의 동급 수준으로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6개월이나 1년 차이가 아니라 하사비스의 평가로서는 3개월 차이라고 한다는 것은 거의 큰 대동소이해졌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지금 전력 생산들도 엄청나게 증시키고 있고 2025년 그리고 예를 들자면 B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만 해도 작년 12월에 설치 한 달 한 것이 미국 1년 한 것보다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금 특히 내몽고 지역으로 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거고 여기에 메모리 수요를 네. 궁극에서는 중국은 자급자족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떨어지는 예를 들자면은 HBM3라든지 HBM 심지어는 2까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CXMT 부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고 결국은 CXMT 같은 경우도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IPO를 통해서 정부 지원금도 있지만 생산 설비를 증액시켜서 네. 2026년 하반기라든지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사양이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에서 수요를 많이 창출해내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수율이라든지 이 공정에 대한 고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2030년 아까 마이크로 2030년처럼 긴 안목에서의 위협이라기보다는 2027년이나 2028년에서는 분명하게 전 세계 시장에서 HBM 시장이 커지고 D램 시장이 커진다고 할지라도 CXMT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박사님 지금 이런 시점에 막 반도체 쪽에 진짜 물 들어왔다 막 붕 지금 막 환호하고 약간 이렇게 뭡니까 유포리아 상태까지 가면서 이렇게 되면 뭐 한미 반도체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네. 이 맨날이 걱정이 앞서가지고 아니 그럼 불안불안. 아까 CXMT도 그렇고 일본은 어디 또 놉니까? 뭐 키옥시안이 뭐니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 가서 또 고급가ing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아직은 공급가잉이라고 예. 얘기해서 공급가잉 정도로 갈 정도로 HBM이 그렇게 쉬운 쉬운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루빈 같은 경우에는 HBM4가 지금 납품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사양 수준을 높여버렸어요. 루빈이 훨씬 더 좋아지게 나올 거고 2026년 지금 하반기에 우선은 샘플 정도라든지 일부 시제품들을 좀 내놓을 거라 보고 본격적인 양산은 2027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 공급 수준을 높여버렸다는 것은 SK 하이닉스도 이미 뭐 양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양산에 대한 전적인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지금 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통과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높여버렸으니까 여기에 또 맞춰버려야 되는 거고 대단히 그 하이엔드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것을 쉽게 쫓아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중국은 예외적인 것은 중국의 자체 내수 시장에 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요를 해내면서 앞으로 추격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라든지 공정에 대한 노하우들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은 있고요. 하지만 일본은 다른 것은 일본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경쟁을 해줘야 되는데 경쟁력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HBM을 가지고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수준까지 끌어올라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투자자 관점에서 한동안은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제 뭔가 AI 시대 산업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럼 네.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뭔가 좀 앞으로 기대 수익률 높여갈 수 있는 쪽은 그쪽보다는 이런 메모리 쪽이라든지 뭐 전력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예. 저는 엔비디아는 앵커로서 그러니까 즉 이 기능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가 무너진다는 건 지금 AI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고요. 무너진다는 뜻은 아니고. 네, 그래서 엔비디아 자체의 주가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처럼 100% 200% 이제 오르기를 원하시다 보니 그렇죠. 그런 예. 부분이 있는 건데 포트폴리오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큐리티로 안정 자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엔비디아는 본격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는 다시 반등하게 되는 부분들은 지금 지나치게 쏠려 있는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네.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엔비디아의 목표는 2030년까지 30%대로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출은 계속 성장하는데 매출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매출의 파이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다른 쪽에서 떼돈을 벌겠다라는 거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피지컬 AI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피지컬 AI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매출들이 나오면서 즉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 동력이 구체적으로 물건들이 만들어져서 특히 토르칩이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로봇에도 분명하게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것에 대한 판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시작하는 시점부터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 한번 뭐 큰 점프업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근데 시간이 최소 몇 개월에서 뭐 저에게 보기에는 1년 정도는 충분히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변동성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눌림목이 계속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눌림목 정도. 네. 왜 그리고 엔비디아 뭔가 이제 기업 주가 측면에서 대항마로 좀 떠오른 게 최근에 구글 알파벳이었잖아요. 네. 알파벳이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구글 제미나이 나오면서. 네. 최근에 그 에이전트 AI라고 해서 지난주에 핫했던 게 그 엔스로피 클로드 코워크. 코워크. 요것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엔스로픽에서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코드라고 엔스로피 네. 코드라고 해서 클로드 코드라는 걸 해서 정말 원래 코딩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고 사실 챗GPT나 제미나이도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좋은 이 코딩하는 기술들을 그러니까, 내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기업에서 미국 기업에서 회의가 어떻게 되냐면 의사 결정을 해서 한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는데요. 회의 때 다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갖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변에서 100명에게 테스트 해봤습니다. 예. 그래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걸로 하자.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과 집행과 실행이 과거에는 뭐 짧게는 3주, 길게는 2-3달 걸리는 것을 1-2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가지고서 한번 사람들 해봤더니 가장 좋은 건 지금까지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AI가 주된 기능이었다라면 이제는 잘 읽는 기능, 즉 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막 읽어가지고 너의 지금 회사에 예를 들자라면 저 여동생 회사가 뭐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거기서 있는 이 제품 코드하고 SKU라고 하고 이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판매될 때의 그 제품에 대한 코드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코워크라고 하는 건데 네네. 그게 만약에 폴더 안에다가 제 노트북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AI가 읽고서 이거 다르네? 내가 고쳐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하려면 전문가들 한 서너 명이 붙어가지고 네. 몇 개월을 달라붙어서 요거하고 요거 맞춰주는 코드를 짜야 되는데 자기가 읽어보고서 예. 이거 문제가 있네요. 제가 이거 고쳐볼게요. 라고 네. 해서 그냥 몇 시간 만에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력이 많지 않은 기업들에서도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핵심은 코워크는 내 노트북 안에 있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거기에 문제점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요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엑셀 데이터들, 이러한 재무 데이터에서 이 재무는 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예, 등 예. 저의 상태를, 즉 일종의 우리가 종합 검진을 받는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 검진을 쉽게 받으면서 몰랐던 병을 앓게 되고 예.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예. 그 처방도 바로 나온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작을 했는데 요 제품을 만드는데 네. 엔트로픽도 10명이서 4일 만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네. 결국에 첫 그 시장을 선점한 건 오픈 AI였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나오고 이제 엔트로피까지 나오게 되면 이게 경쟁 구도가 가속화되면은 기업 입장에서 마진율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주가 측면에서 네.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엔트로픽은 아직 올해 이제 상장할 이제 계획이고 예. 상장을 하게 될 거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을 거고요. 예. 엔트로픽은 사실 이용자 규모에서는 대중들은 거의 모르는 클로드라는 걸 모르는 서비스고 아직 많이 그렇죠. 쓰지 않습니다. 예. 주로 보통은 개발자들, 개발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맞아요.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버티칼 영역이죠. 네. 버티칼로 하나의 어떤 기업들에서 많이 쓰는 것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당장 돈을 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돈은 많이 벌어요. 그리고 오픈AI하고 제미나이는 여러분 수평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이제는 들어올 거고 예. 지메일에도 들어오고 뭐 곳곳에 들어오는 것처럼 오픈AI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에서 시작한 거는 헬스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헬스케어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헬스는 지금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저의 건강 정보와 관련돼서 의사 약 300명 가까이가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조언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의 건강 상태도 하고 저의 혈당 수치랑 혈압도 하게 되고요. 헬스케어는 심지어 병원하고 연결되거나 저희 앱하고 연결돼서 저에게 처방전까지 써줄 수 있어요. 네네. 이런 식으로 건강 부분에 지금 오픈 AI는 들어간 상태고 한국에는 좀 예. 많이 보도되지 않은 예. 상태인데요. 또 1월 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 구글 같은 경우에는 UCP라고 해서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아예 AI 커머스를 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WWA 또는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 것처럼 이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을 하는 거거든요. 커머스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토콜을 오픈소스로 내놓으면서 지금 AI 커머스 부분에서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1월 초에. 그러면서 여기는 보신 것처럼 소비자에게 커머스라든지 건강 정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하게 그러니까 수평적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 오픈 AI고 그다음에 이 구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글이 제미나이를 작년 말에 뭐 3.0을 하면서 치고 올라왔고 예. 오픈 AI도 뭐 코드 레드 이런 거 발표하면서 5.1을 만들어서 사실 비슷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모듈 자체는 심지어는 일부 전문가들은 코모더티 대중재화되고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제미나이가 3.0을 가던 챗GPT 5.1을 가던 그냥 충분히 좋은 거예요, 이미. 맞아요. 예. 충분히 좋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는 이것이 미묘한 차이가 있고 나는 조금 더 나는 클로드 체질인가 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거는 대중시장을 결정할 요인은 아니라는 네, 거죠. 맞아요. 대중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건강 정보까지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돼? 유튜브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 일상에서 커머스 물건을 구매하는데 제미나이가 도움이 되네? 이런 식으로 저의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 그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2026년은 그들이 서비스 산업에서 승부를 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서프라이징은 몇 개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스케일링 로라고 해서 데이터하고 컴퓨팅 파워를 계속해서 증폭시키면 AI 모델들이 좋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한국에는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블랙
블랙웰로 네. 학습한 AI 모델은 아직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블랙웰이 작년 하반기부터 데이터 센터가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블랙웰은 데이터 센터를요 새로 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H200은 공냉식, 즉 바람으로 냉각을 시켰는데요. 이 블랙웰은 여러분 물로 냉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기도 다 와트 기본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전선줄도 두께가 훨씬 더 두껍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요. 바다 옆에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아니죠. 물로 수돗물을 쓴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요즘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다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은 그냥 H200인데 옆자리에다 그냥 톡톡톡 꽂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그 설비할 수 있는 설비 전체 환경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헤런스라고 해가지고 이걸 조정 작업들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돼서 아마 2월 정도에 처음으로 X.AI나 오픈AI에서 블랙웰로 학습한 첫 번째 모델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의 말이 사실이라면 H200보다 10배 가까이 좋은 것이 블랙웰이라면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학습한 좋은 성능이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에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지금 다 좋으니까요. 뭔가 모델에서 또 제미나이를 꺾었다. 나가는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 한 12월 수준에서 오픈AI의 챗GPT를 쓰는 사람이 9억 명 정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즉 일주일에 한 번씩은 로그인해서 쓰는 사람이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올해 3, 4월에는 10억 명에 도달할 거거든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억이라는 숫자. 드디어 AI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 오픈AI 챗GPT만 10억 명이 됐어. 이게 대단히 큰 수치거든요. 네. 여기에서 오는 시장에서 AI 경제는 거품이 아니구나. 이런 신호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AI 주가라든지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예고되고 있는 것은 또 딥시크의 시절이 왔습니다. 딥시크가 버전 4를 예비를 갖다가 테스트 버전을 풀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 오픈AI하고 제미나이를 능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요? 와. 네, 근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릴리즈하는 건 2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2월 초 구정 전후로 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죠. 예. 작년에도. 그래서 나오게 되면 또 딥시크가 이번에는 동일한 수준이었다라고 놀랬던 거고 작년에. 작년에는. 근데 이번에는 앞섰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어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해도 2026년에도 AI와 관련된 서프라이즈는 대단히 많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6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지금 현재 강보합권 예상되네요. 4,850, 코스닥도 956 출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47,100원, SK하이닉스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지금 75만 9천 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림세가 예상되고 삼성전자 우선주 호가는 10만 9,500원, 현대차가 1.6%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42만 원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 오름세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31만 5천 원. HD 현대 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기아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0%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5,2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9만 9천 원. 리가캠바이오 호가는 16만 6천 원으로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HLB 예상 체결가 5만 1,700원, 코오롱 티슈진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27만 7,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가운데 펩트로는 2%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는 2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역시 일단은 종목별로 좀 개별적인 그런 재료에 따라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예. 그러네요. 예,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는. 네. 예. 야, 근데 박사님, 확실히 지금 제가 두 군데다 물어봤는데 블루닷 강정수 박사 방송 평판 이래갖고 해보니까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약간 확실히 누가 저를 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제미나이가 훨씬 깔끔하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와, 거시적 통찰력, 미디어 및 플랫폼 전문가, 거기다 대중 친화적 언어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래갖고 혹시나 싶어서 그래도 뭐 좀 까는 거라도 있어야지 싶어서 막 찾아보니까 간혹 너무 거대 담론 위주이거나 아, 네. 글로벌 빅테크 시각에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분석가라는 인식이 고맙습니다. 강합니다. 재미나이는 후하게 주네요. 아, 네. 아니 저기 고전에 있다가 아까 하던 얘기는 그거 하고 하도 저기 요새 로봇주가 강해가지고 네. 아니 아틀라스 좀 대단하던데요 영상 보니까. 네, 현대가 저는 서사시를 아주 잘 썼다고 저는 서사시를? 잘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가 서사가 필요하죠. 네.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보물섬을 가기 위해서도 네. 소문들이 무성하고 그리고 보물섬으로 향하는 배들이 출항할 때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도를 가려다가 저쪽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와서 축하를 하고 왕회가 해서 설득을 해서 나한테 배값을 주시오, 배를 하나 사주시오, 선원을 주시오, 돈 좀 주시오, 주고 뭔가 사람들이 기대감에 설레게 하는 그 단계죠. 그러니까 서사를 잘 썼죠. 왜냐하면 2028년부터 양산을 하겠다고 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되게 중요하게 저는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실용주의 노선?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계속해서 인간을 닮아가잖아요. 샤오펑 네. 같은 경우에 맞아요. 보면 막 여성 몸 육체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하, 뭐 그러니까, 만든다든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랬다가는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우리 공장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런 몸매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 그냥 우리는 실용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투박해 보이지만 넘어져도 다쳐도 그냥 머신 같은 기계 예, 같은 이런 예. 모습으로 했다라는 실용적인 노선 이거는 생산하기가 좀 더 편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럼 저희 개장하고 조금 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1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반도체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그린랜드에 대한 굉장히 진심이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고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오늘은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마틴 루터킹 데이를 휴장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불확실성이 시장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11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4,833, 코스닥은 952, 양시장 약보합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1% 떨어집니다. 14만 7,4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이네요. 75만 9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이 1% 떨어집니다. 38만 6천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2% 떨어지네요. 10만 8,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91만 7천 원으로 1.8% 약세고요. 현대차는 올라갑니다.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아요. 지금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좀 쉬어가나 싶었더니 오늘 다시 하루 만에 올라갑니다. 42만 8천 원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아는 0.7% 상승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 올라갑니다. 131만 4천 원. HD현대중공업도 1.6% 올라갑니다. 63만 2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9만 6,100원으로 0.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옵니다. 지금 3%대 하락이네요. 50만 1,000원이고요. 49만 9,500원까지 좀 내려갑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1% 하락이고요. ABL바이오 2% 떨어집니다. 19만 3,5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0.7% 상승합니다. 49만 6,5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도 1% 하락입니다. 16만 4,600원. 그리고 HLB가 2% 내림세 5만 1,200원이고 삼천당제약도 하락합니다. 27만 7천 원. 이 가운데 코롱티슈즈는 7만 5,800원으로 4%, 7만 7,700원까지 4% 올라갑니다. 그리고 펩트로는 23만 7천, 23만 8천 원,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현대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지금 보게 되면 원전주, 로봇주, 우주항공 관련주들 흐름 좋아요. 자, 원전주 내에서는 뭐 앞서 보셨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주가가 0.4% 다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BHI가 2.8% 상승합니다. 6만 1,100원이고 한전기술도 0.7% 올라가고 우리기술이 16% 급등합니다.
그리고 G2파워, 우진엔텍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에너토크, 한전 KPS도 2%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대창솔루션도 1.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주들 흐름 좋고 또 이제 로봇주 뭐 현대차가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네요. 지금 5% 이상 올라갑니다. 43만 6,500원, HL만도도 1.4% 상승 중이고 현대 오토에버도 4% 강세로 49만 7,500원,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도 3% 올라가고요. 현대 모비스도 2.3% 상승 중이고 그 밖에 이제 다른 로봇주들 클로봇, 또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도 좋고요. KNR 시스템 10% 급등합니다. 32,500원이고 T로보틱스도 11% 급등 중이고 유로메카, 휴림로봇 다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로봇도 13% 급등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99,200원으로 9% 넘게 올라갑니다. 로봇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항공 쪽, 스페이스X 쪽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미래스 벤처투자가 4%대 강세입니다. 13,310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3.6% 올라가고요. 한화시스템, 이노스페이스 다 올라갑니다. YJ링크, 나노팀, 센서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3%에서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로봇주 포트폴리오 없으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각각 99억 원, 118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29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820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5억 원, 18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40전 상승한 1,47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네요. 로봇주도 그럼 굉장히 좋고 저희 앞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 예. 뭐 우리 K 증시의 특징 아닙니까? 이쪽이다 싶어서 꽂히면 그냥 뭐 갖다 밀어붙여야죠. 그런 상황이고 지수는 걱정 안 합니다. 플러스로 돌리고 끝날 거예요. 일본이 빠지든 미국 지수 선물이 빠지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거는 걱정은 안 하는데 지수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내들고 있는 게 안 가면. 그렇죠. 그죠? 내 종목 계좌. 포트폴리오 중요하죠. 업종으로 보나 종목 수로 보나 그냥 지금 이제 몇 개가 지수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예. 아까 그 말씀 계속. 그래서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했다는 네. 부분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의 형태는 뭐 가지고 있지만 정말 인간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모습들보다는 빨리 생산해서 공장에서 바로 투여를 하겠다는 실용주의 노선.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모두를 다 하려다가 네. 우리는 몸체만 만들고 머리는 구글 그러게요. 제미나이 로보틱스라는 뇌를 쓰겠다. 그리고 뇌 훈련은 엔비디아랑 같이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제조와 관련된 데이터를 공급하겠다. 생산 데이터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력 구도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보틱스를 생산을 하고 현대자동차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이걸로 학습하는 거는 엔비디아로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탄생하는 뇌는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 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뇌와 육체가 결합을 해서 2028년부터 공장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계획인 거죠. 이 신세계를 향해서 보물섬을 가다 보면은 폭풍도 만나게 될 것이고 무풍지대도 만나서 범선이 지나가지도 못하고 한 달은 서 있어야만 하는 이럴 때도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건 뭐냐면 2028년에서 구글 쪽에서 우리 2029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은 1년 연기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가격이 지금 뭐 한 대당 2억에 다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이러한 생산과 관련된 갈등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2028년의 계획이 2029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독립 상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좋게 반응하는 것은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치인 거죠. 즉 피지컬 AI가 이제는 어떤 단계냐면 지금 왕 앞에서 우리가 신대륙을 인도를 가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걸 설명을 해둔 것이 작년이었다라면 네. 이제 그 스페인 항구에서 이제 출항을 한 거죠. 네네. 출항을 한 것한 단계라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떠한 발을 띄웠다는 부분에서는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건 여러분 아니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피지컬 AI하고 우리가 보통 비교하는 것이 물론 뭐 피지컬 AI 뒤에 월드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월드 모델하고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다음 언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지컬 AI는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왼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나랑 예. 부닥쳤다. 그럼 사고거든요. 그러죠. 네네. 말은 조금 실수해도 제가 여기 지금 말하다가도 중간에 이렇게 빈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문맥을 예, 이해해 주시는 예. 거잖아요. 네. 근데 AI가 실수해도 뭐 귀엽게 봐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로봇이 실수하면 많이 아프죠. 많이 그러네요. 다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네요. 훨씬 더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완성도도 대단히 중요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1부터 100까지를 우리가 완성도의 그 퍼센트라고 본다라면 90까지 가는 거는 웬만큼 가요. 네. 근데 이 91부터 100까지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들이 지금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요 10을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떻게 저도 통과를 잘 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러나 요 부분을 지금 확정할 수는 없는 우리의 기대치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아니 지금 아틀라스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그 테슬라 옵티머스 그 밀란 코박 영입한다는 얘기. 사회이사로 영입이 되면 사회이사. 사회이사로 큰 영향 오는 없는 거예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임원으로 이제 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행을 갖는 임원이라기보다는 조언을 네. 하게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어떠한 조언들을 받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옵티머스도 지금 뭐냐면 마지막에 일론 머스크의 주장대로면 자기네들은 이 100에 거의 다 와간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90에서 100까지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제너레이션 3가 온다라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혁신의 방정식 또는 그러니까 혁신의 어떠한 수학 공식을 우리가 아직 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시죠 한번. 손을 갖다가 지금 아틀라스는 실용적으로 해서 3개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예. 근데 옵티머스는 지금 5개를 다 가져가고 네. 더 인간의 손을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가지고 수술도 얘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궁극에 가서 예. 뭐 언젠가는 뭐 저 죽기 전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오래 살려고 노력한다라면.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다빈치라는 수술용 로봇 수술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네. 예. 천장이 막 로봇 팔이 열 몇 네. 개가 달려가지고 아하.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의사가 손으로 조작하면 저기 가서 로봇 팔이 하는 이걸 다빈치 로봇 팔이라고 얘기해요. 다빈치 로봇 팔 만들면 되지 굳이 인간 손 2개 이걸 만들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의사를 흉내낼 필요가 있냐. 로봇 팔 10개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글쎄. 예. 여기에 대해서도 타당한 주장이에요. 이것이 지난주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미국 엑스닷컴에서 엄청난 전문가들끼리 논쟁이 있었는데 한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죠. 다빈치처럼 각각의 로봇을 특수화시키자. 네. 현대 아틀라스도 손 3개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물건 나르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5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5개를 가지고 인간의 손처럼 모방하려고 하다 보면요. 엄청난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문가들을 5명이나 10명을 만들어서 각각 예. 기능으로 로봇 만들면 되지. 예. 왜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우리 강아지도 봐주고 고양이도 봐주고 차도 끓여주고 수술도 할 줄 알고 공장에서 일하는 이러한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은 이런 로봇을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큰 도전을 두면 네. 자본도 엄청나게 쏠리게 되고 인재들도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총합으로 들어가는 자본은 적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누가 오를 길인지, 즉 인도로 가는 길이 저쪽으로 가는 A 코스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B 코스를 선택한 사람이 있고 C 코스를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궁극적으로 누가 먼저 도달하냐, 누가 하면 결승하는 건데 아직 결승전에 도달한 방법론이 누가 맞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갑론을박들이 지금 계속해서 논쟁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피지컬 AI에 대한 신대륙과 우리가 보물섬으로 본다라면 여기에 하선한 선박은 아직 없다. 그리고 이제 각각 주장하는 거죠. 예.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코앞이야. 난 눈으로 보여. 네. 저 땅이 너네는 눈이 안 보이고 출발 지역이 보이잖아. 우리는 도착 지역이 보여. 그럼 테슬라랑 현대차 그룹 중에서 하나. 당연히 테슬라는 올해 내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사고. 당연히 그렇게 섞으려면 써주는 게 중요한데 저 현대차를 산다라는 이런 조언은 제가 잘 못하겠고요. 이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목적지를 출발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출발지를 출발한 곳과 목적지에 다가가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네. 그래요. 그냥 뭐 반반무만이는 안 되고요. 그건 능력껏. 저는 근데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독립 상장이
현대자동차 좋을지 안 좋을지는 따져보셔야 된다고 거기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을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예, 지분. 정의성 주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개인으로서. 예,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흔히 말하는 목적성 SPC가 그 지분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예. 50%, 그러니까 예. 50%를 갖고 있는데요. 그 HMG 글로벌인가? 그러니까 HMG 현대 예, 모터스 예. 글로벌, 예. 그러니까 그 그룹, 예. 그 현대 자동차 그룹의 SPC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현대차, 기아차, 글로비스가 들어간 네, 거죠. 예. 이 모비스, 세 개가 모비스가 예. 세 개가 들어가서 구매를 한 거고 정의성 의장이 개인적으로 20 몇 프로 갖고 있는데, 20% 정도. 네, 20% 조금을 넘게 가지고 있는데 정의성 의장도 소프트뱅크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네, 네. 네. 정의성 의장이 이거를 왜 IPO를 가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따져 보셔야죠. 왜냐하면 뭐 자금 조달. 그렇죠. 자금 조달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승계 구도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승계 구도를 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절한 투자를 잘 하신 거죠. 거기다 1조 원 정도를 투자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1조 원 네. 정도 투자해서 이걸 가지고 5, 6조 원을 버시게 될 경우에 네. 이걸 가지고서 현대 모비스의 주식과 현대 자동차의 주식들을 구매하시게 되면서 그룹에 대한 승계 구도를 완결할 수 있는 현금은 거기서밖에 외에는 저는 나올 때가 안 보여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다른 데 숨겨 놓으신 돈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 현대 자동차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도 분명히 있고요. 예.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께서 잘 보셔야 될 아셔야 될 리스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봇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박사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저는 앞만 봐도 회사 이름에 로봇이나 로봇자 들어간 것 중에 막 주가는 헐헐 날고 있지만도 저게 왜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원래 근데 그런 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붐이라고 있으면 뭐 요번에 뭐 두바이 뭐 그거 하여튼 그 초콜릿 그 유행을 하면은 두con코 뭐 하여튼 그 만들면 예. 막말로 해서 거칠게 해서 누구나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집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래도 맛없는 집이 있는 거고, 실망하는 맛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가 발견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땅은 지도가 나온 거예요. 지도가 나오니까 돌격 앞으로 해서 지금 다 배 띄우고 있는 거죠. 근데 저 배가 근데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원래도 잘했는데 저거는 지도까지도 확실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신뢰감이 생긴 거예요. 갈 수 있다. 왜? 실용적인 노선이고 혼자 가겠다는 게 아니라 예. 혼자 배 띄운 게 아니라 옆에는 구글이라는 배도 같이 뜨고 그렇죠. 엔비디아도 같이 가니 뭔가 이거는 목적지에 도달할 신대륙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 부분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이 실용주의적 노선. 네. 우리는 뭐 돌아서 북극도 한번 갔다가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직진 앞으로 해서 거기 빨리 가겠다. 우리 지금 테슬라하고 뒤처진 거 인정하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정하지만 우리 그럼 빨리 가겠다. 빨리 가겠다라는 그래서 테슬라 바로 뒤에 쫓아가겠다. 이러한 전략을 내걸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